인간을 닮은 지능적인 두뇌를 가진 인공지능 개발은 인간의 오랜 꿈입니다. 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하여 두뇌에 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인간 두뇌는 수많은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런의 정교한 작동을 위하여 고도의 두뇌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두뇌 능력의 근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인간 두뇌의 연구는 수많은 뉴런들이 복잡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뉴런들의 작동 이론이 제시되고 입증되었습니다. 두뇌의 특정 부분에서 작용들은 상당 부분 판명되었습니다. 두뇌의 작용은 뉴런들의 호르몬이나 정기적인 작동으로 주장되었습니다. 연구가 진정되면 추후 감정이나 의식과 같은 연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간 두뇌는 약 140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뉴런의 작동 원리는 현재로서도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규명된 것은 뉴런의 구조뿐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뇌 부위에는 약 400g이고 성인의 약 30%나 됩니다. 뉴런의 개수는 성인 뉴런의 개수와 같습니다. 뉴런은 태어난 이후 늘어나는 일이 없고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20세 이후 매일 수만 개의 뉴런이 죽어갑니다. 하지만 머리는 많이 쓸수록 후천적으로 두뇌가 발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인간 두뇌의 구현이 신경망이나 인공지능 연구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좌뇌와 우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뇌는 규칙이나 논리의 순차적 정보 처리 위주를 담당합니다. 좌뇌는 규칙이나 인공지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인 우뇌는 병렬 처리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뇌는 학습에 적합한 신경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좌뇌는 합리적, 분석적, 개수적, 논리사고를 담당합니다. 또한 계산 능력, 분석 능력, 논리 추리 등을 다룹니다. 우뇌는 예술적, 추상적 사고 등의 병렬 처리, 정보 등을 담당합니다. 패턴 인식, 기하학적인 정보 처리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의 정보는 뇌량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으로 지능이 가지는 주요 능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습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둘째, 패턴을 인식하고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 셋째, 상황을 단순화시켜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는 능력. 넷째, 다양하게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는 두뇌의 능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인간이 가지는 두뇌의 능력은 빠르고 정확한 계산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전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추론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도형의 특성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공간지각 능력이 있습니다. 물체와 문자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꿈꾸듯 상상하는 상상력 등이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인공지능이 개발된다 해도 인간을 따라올 수 없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상력, 직관력, 이해력, 공간 능력, 연상 능력 등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창의성은 상상력과 직관력 등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상력이라고 하면 상상의 날개를 펴는 능력입니다. 직관력은 어떻게 지식이 취득되는가를 이해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력은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공간 능력은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연상 능력은 일부의 정보를 나머지를 연상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최근 들어 크게 관심을 갖기 시작되게 된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2016년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모델가 이세돌의 대국 이후 수많은 매스컴 보도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과학,
의학, 교육 및 사업 등을 포함한 전 분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주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새로운 최신 기술로 여겨질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공지능은 195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발전되어 온 오래된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1956년부터 현재까지 총 7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기로 명제 논리의 개념과 튜링 테스트라는 체스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요람기로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겨났으며 최초의 모델인 마크1 퍼셉트론이라는 신경망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때 인공지능을 위한 언어인 LISP라는 언어가 개발되었으며 엘리사라는 인공지능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의 첫 번째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퍼셉트론의 XOR 문제라는 것으로 인하여 신경망 쇠퇴로 인하여 지원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가 옵니다. 넷째, 다시 전문가 시스템과 다중신경망 시스템으로 발전기가 접어들었습니다. 다섯째, 두 번째 겨울로서 기울기 소실 문제와 제한적 성능과 컴퓨팅 파워 부족이라는 문제로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안정기로서 퀴즈쇼 챔피언인 왓슨과 체스 챔피언 딥블루 등이 출시가 됩니다. 오늘날 이미지넷 대회에서 나온 딥러닝 모델들과 구글의 알파고와 이세돌 대국 이후 현재의 부흥기로 이르게 됩니다. 그럼 각 파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처음 인공지능이 나온 준비기는 인간의 두뇌를 모방하는 뉴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뉴런들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인간의 두뇌 기능을 한다는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때 헤비라는 과학자는 뉴런 사이에 반복적으로 점화가 발생할 때 학습이라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앨런 튜링은 기계가 인간을 대화할 수 있고 이때 이러한 것을 판별할 수 있는 튜링 테스트를 제안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요람기는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고 있는 인공지능 AI라는 것을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957년 로제 블럿이라는 과학자는 마크1 퍼셉트론이라는 신경망 모델이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A, B, C와 같은 문자를 인식할 수 있어 대중들의 환호를 받았고 이후 1962년 존 맥카시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언어인 LISP를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최초의 전문가 시스템인 1965년에 덴드랄이 개발되었으며 MIT에서 최초 개발한 질문에 답하는 프로그램인 엘리자가 개발되어 큰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1969년인 민스키 박사가 퍼셉트론이라는 책에서 퍼셉트론의 결정적 문제인 XOR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경망 연구는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불리우는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첫 번째 겨울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봉착합니다. 많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지나친 낙관과 기대만큼 실망감이 컸습니다. 민스키 박사가 썼던 퍼셉트론즈라는 책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스키 박사는 퍼셉트론즈 책에서 XOR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을 제안하긴 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의 겨울 동안에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질문 답변 구조와 규칙 기반 구조의 전문가 시스템만이 근근히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1980년대 신경망 시스템의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방식은 이론으로만 불리우는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퍼셉트론의 여러 층을 올릴 때 학습이 안 되는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역접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신경망의 부활은 패턴 인식을 통한 문자 인식과 영상 인식 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도 잠시 인공지능의 두 번째 겨울이 옵니다. 신경망을 여러 층 쌓아 올리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느린 컴퓨팅의 속도와 기울기 소실로 신경망의 학습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신경망의 연구 정체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미국 방사성
인공지능 연구 기금의 대폭 축소로 인하여 인공지능이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게 합니다. 이후 1990년대 지능형 에이전트 연구가 시작됩니다. 베이지안 네트워크 등 머신러닝 연구에 도움이 됩니다. 이후 IBM에서 딥블루라는 모델이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기면서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04년 힌튼 교수가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2011년에는 IBM 왓슨이 TV 퀴즈쇼에서 인간 우승자들에게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12년 스탠퍼드 교수이자 구글의 앵드류 응 교수와 함께 심층 신경망을 구현하여 컴퓨터로 무려 10억 개 이상의 신경망을 구성하였으며 유튜브에 등록된 동영상에서 심층 신경망의 고양이 영상 인식을 성공하는 쾌거를 거치게 됩니다. 2014년에는 페이스북에서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사용자에게 개인 SNS에 사진을 올리면 해당 사진이 사람이 자신의 등록된 친구로 자동으로 인식해주는 알고리즘 딥페이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단순 계산을 병렬로 계산하기 유리한 GPU의 활용과 빅데이터의 학습의 활용과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 9단가의 바둑 대결 이후 인공지능이 완전히 사람들에게 폭발적으로 기대와 관심을 다시 갖게 됩니다.